안녕하세요, 먹설입니다. 영상 촬영 자체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황산 기반 구리 붓도금액을 만들어서 붓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채널 게시판에서 말씀드렸던 황산구리와 옥살산을 반응시켜서 만든 황산입니다. 약 2리터에 10% 황산을 만드는데 2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붓도금액이라서 적은 양만 만들겠습니다. 100ml의 붓도금액을 만들 건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구리 붓도금액의 용량은 50ml 정도입니다. 증류수를 50ml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황산구리 10g을 계량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구리 붓도금용 도금액의 황산구리 함량은 리터당 36에서 250g 정도로 용도, 특성,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증류수를 따뜻하게 데펴 놓으면 황산구리를 쉽게 용이할 수 있습니다. 보조 첨가제로 0.4g의 구연산을 소량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구연산 3나트륨을 사용하는데 시중에서 1kg에 배송비 포함하면 2만원 정도 합니다. 참고로 식품에서 구연산 3나트륨은 산도 조절제, pH 조정제, 치즈 등의 유제품 산패 방지제로 사용합니다. 이제 10%의 황산을 50ml 넣어줍니다. 염화물 첨가를 위해 염산 대신 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소금은 0.1g을 첨가합니다. 이건 PEG 400입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합성 중합체로 400은 평균 분자량을 말합니다. 도금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분자량 범위가 다른데 400보다 높은 것은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워 일반적인 PEG 첨가량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PEG 400은 독성이 적어서 점화액이나 로션과 같은 제품의 부피와 보습력을 높이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금에서 PEG는 결정의 성장을 억제하여 더 매끄럽고 균일한 금속 표면을 생성하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는 억제제 및 평준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금층의 결정리 미세화와 인장 강도 증가 및 연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EG 400은 분자량이 적어서 5000ppm 수준인 0.5ml 정도를 첨가하겠습니다. 인슐린용 작은 주사기를 주문 넣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눈대중으로 0.5ml를 넣겠습니다. 사카린은 주로 니켈 도금에서 광택제로 사용하지만 PEG와 염소의 복합작용으로 광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서 나왔는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사카린은 0.4g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카린은 소모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카린이 완전히 용해되도록 잘 저어줍니다. 참고로 사카린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염인 사카린 나트륨으로 판매가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사카린이 나트륨염이 아니라서 용해가 잘 안됩니다. 만약 사카린을 구입하셨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면 에탄올에 녹여서 혼합해 주시면 됩니다. 나트륨염이 아닌 그냥 사카린은 에탄올에 아주 잘 용해가 됩니다. 완성된 구리 붓도금액이 안정되도록 최소 30분 이상 놔두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이제 붓도금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전처리 없이 아세톤으로 탈지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붓도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타입의 DIY 붓지그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탄소막대와 도금하는 금속과 같은 재질의 붓지그로 구리선을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붓도금에 자주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재질 붓지그입니다. 되도록 316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붓지그 재질에 따라 도금 전류는 달라져야 하는데 붓도금에서도 전류 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붓도금에서 전류 밀도는 도금 소재와 붓지그의 접촉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번 구리 붓도금에서는 0.05A/제곱 센티미터의 전류 밀도로 하되 전류를 약간 높여서 하겠습니다. DC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은 5V, 전류는 약간 올려서 0.055A를 설정했습니다. 철 위에 도금을 할 때는 철 표면에 산화물이 없어야 합니다. 철 표면에 산화물이 존재하면 도금층 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붓이 닿는 일부분이 검게 변하는 것은 주로 국부 과전류에 의한 일시적인 산화 반응으로 붓지그에 묻어있는 용액의 이온 부족, 붓질 방법 등도 원인이 됩니다. 산화되어 검게 변한 것인데 몇 번 다시 문질러주면 구리 본연의 색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지르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붓지그에 새 용액을 자주 보충하거나 전류 밀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일부분이 검게 변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게 변한 부분은 다시 환원되어 구리로 돌아왔습니다. 국부 과전류란 특정 국소 부위의 전류 밀도가 비정상으로 높아져서 도금 두께의 편차 및 산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붓도금은 얇게 도금이 되기 때문에 많이 문질러 줘야 합니다. 붓도금 시 경우에 따라 증류수로 솜을 헹구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도금액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증류수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염화물과 PEG, 사카린, 구연산의 효과로 도금 표면도 매끄럽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붓도금은 균일한 두께의 도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평면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사용 후 남은 붓도금액은 PP 재질 용기에 보관하셨다가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도금 소재 표면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금 후 표면 광택은 잘 나왔습니다. 구리 도금은 보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변색이 발생합니다. 도금 후에는 철저한 세척이 필요하고 구리 도금을 단독 사용 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보호 처리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구리 붓도금의 두께는 10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이며 최대 375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두께를 측정해보면 57 마이크로미터, 69 마이크로미터, 73 마이크로미터, 68 마이크로미터, 평균 두께는 65.75 마이크로미터로 약 0.066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문질러 준 것도 붓도금 두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58 마이크로미터로 0.258mm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